저는 그 장면 보면서 캡틴 아메리카가 생각이 났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시시콜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돈이고요. 네, 저는 성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뤄볼 시시콜콜한 주제는 바로 영화 겨울왕국 2입니다. 네. 자, 우선은 간단한 영화 소개부터 성현님이 해주세요. 네, 겨울왕국 2는 겨울왕국 1편 이야기에서 3년 뒤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겨울왕국 1편이 2014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네. 한 5년 정도 뒤에 2019년에 개봉을 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겨울왕국 2는 1편과 마찬가지로 제니퍼 리 크리스 벅 감독이 연출을 했고 1편이 아주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엄청난 영화였기 때문에 2도 개봉 전부터 많은 사람들께서 또 기대를 해주셨는데 이 뭐 천만 관객 달성은 뭐 이미 예견되어 있다 싶을 정도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1편에서는 안나와 엘사의 캐릭터 형성에 중점을 뒀다면 2편에서는 1편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거, 예를 들어서 엘사의 힘의 원천, 그 다음에 안나와 엘사의 아버지가 죽게 된 이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주고 있습니다. 네, 흔히 뭐 떡밥 회수라고 얘기를 하죠. 1편에서 회수하지 못했던 떡밥들을 2편에서 이렇게 회수하는 그런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영화 보시고 나서 영상을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포 주의! 스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 결말 다 말할 거거든요. 네, 주의하세요. 네. 성현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셨어요? 네, 저는 안나가 댐을 부수는 장면이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왜요? 뭐 댐을 부수는 장면이 극적이기도 했고 결말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러기도 했지만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캡틴 아메리카가 생각이 났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네, 캡틴 아메리카 미국 대장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캡틴 아메리카 보면은 어벤져스 멤버 내에서도 능력이 특출나지가 않잖아요. 네. 그냥 사람의 능력에서 약간 강한 정도, 싸움 잘하는 정도인데 네. 대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잘생겨서? 아, 뭐 잘생기기도 했고 키도 크고 어. 엉덩이도 뭐 빵빵하기도 한데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신뢰감 있는 이미지? 네, 뭐 믿을 만한 리더십, 이미지?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뭐 육체적으로 강인한 것보다 정신적으로 캡틴 아메리카가 강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인한 의지와 신념, 캡틴 아메리카 대표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안나랑 무슨 관련이 있죠? 뭐 안나도 보시면은 이 댐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자기 조장들이 저지른 나쁜 행위로 인해서 이 숲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댐을 부숴야만 그 저주가 풀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 댐이 부서짐으로 인해서 자기 아렌델 왕국에 큰 피해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을 가지고 저 댐을 부숴야겠다라는 신념 하나로 자기 예전 그 아렌델 왕국의 병사들이었던 병사들까지 설득해내는 장면을 보면서 캡틴 아메리카가 꼭 다른 히어로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편으로 동화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보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굉장히 올바른 길을 지향하고 직진형 그렇죠. 느낌이네요. 네, 올바르다. 또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안나가 아렌델 왕국의 왕으로 적합하다라는 거를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엘사는 이제 5번째 정령이 되고 정령들을 대표하는 대표로 가게 되고 이제 안나는 왕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디즈니에서 그러네. 설명해준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위성을 부여해준 거네요. 네, 엘사는 만약에 안나가 댐을 부수지 않았다면 갑자기 안나가 아렌델 왕국의 왕이 됐을 때 네,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제 적통이니까요. 네, 우선 전 평일에 영화 보는 거를 선호하진 않아요. 평일에 퇴근 후에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웬만한 영화가 아니고서는 저의 잠을 깨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졸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겨울왕국 2도 사실 조금 졸았어요. 근데 이렇게 졸다가 문득 띠용 하게 되는 딱 2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2장면은 모두 다 물이랑 관련된 장면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 엘사가 이렇게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벗고 파도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뛰어들어갈 때 손에서 얼음을 뿌리거든요. 얼음을 뿌리면서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그거 보고 완전 문화 충격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의 정령이 워러홀스라고 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말이 이제 엘사한테 오는데 완전 말이 막 난리 나요. 막 뭐라 해야 되지? 말이 막 몸을 제어를 못하고 막 난리 나는데 그거를 엘사가 완전 카리스마 있게 딱 휘어잡거든요. 길들여버려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은
그 피로에 쩔어 있는 저를 충분히 깨울 만한 장면이었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그 모아나 아시죠? 디즈니에. 아시나요? 네, 압니다. 그 바다를 배경으로 다룬 그 모아나의 제작진들과 겨울왕국 1의 제작진들이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만든 장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정말 정말 멋있었어요. 다음으로 저희 아쉬웠던 점이랑 좋았던 점 서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님부터 먼저 좋았던 점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네, 제가 좋았던 점은 우선 첫 번째로 스케일이 완전 확장됐다는 점이에요. 기존의 겨울왕국 1에서는 아렌델 왕국에 한정해서 이야기가 흘러갔다면 이번에는 좀 더 마법의 숲으로 확장되고 또 아트월란까지. 그래서 배경의 규모가 완전히 커졌다는 거. 그게 우선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규 캐릭터의 조합인데 기존에 우리가 이래서 가장 사랑했던 캐릭터가 올라프잖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캐릭터인데 이번에는 새로운 또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불의 정령인 불운이라고 굉장히 귀여운 손 안에 들어오는 도마뱀인데요. 자칫하면 이 불운이의 매력이 너무 커져서 올라프가 조금 주목받지 못하거나 소외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올라프의 매력도 한층 업되고 또 불운이 새로운 캐릭터의 매력도 업된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라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능청스럽고 뻔뻔하게 막 이야기를 요약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셔야 알 것 같은데. 네, 보셨을 거예요, 다들. 네네. 그러니까 엘사와 안나의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스토리를 요약해주죠, 네, 요약충. 짧게 요약해줘요. 짧게. 설명충. 예,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객들이 이렇게 자지러지는데, 그래서 올라프의 매력도 너무너무 컸고, 또 불운이도 불의 정령이라 해서 무서울 것만 같았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캐릭터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번 겨울왕국 2에서는 안나와 엘사가 각각 주인공으로서 입지를 동등하게 가져갔다는 건데요. 1에서는 솔직히 저는 엘사가 조금 주목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겨울왕국 1 하면 겨울왕국에서 이렇게 마법을 부리던 엘사의 모습만 조금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조금 안나는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겨울왕국 2에서는 아토알란에서 엘사가 딱 동상이 됐을 때 자신이 알고 있던 댐의 비밀을 텔레파시처럼 안나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안나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안나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동등하게 이런 분량을 가져갔고 각자의 입지를 딱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뭔가 예. 이렇게 쌓았다라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두 캐릭터가 동등하게 성장을 이루죠. 네. 네. 또 그러한 것을 또 중간에 보면 올라프가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성숙해지면 어른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되게 사춘기 소년 같았어요. 네, 그게 이제 엘사와 안나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올라프가 계속 은연중에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네. 그러면 성현님의 좋았던 점은 뭐예요? 저도 이제 거의 뭐 동등한 내용인데 스케일이 커졌다는 점과 또 그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해서 캐릭터들의 모델링이 더욱더 한층 좋아졌잖아요. 실제 같이 또 캐릭터의 표정도 많이 풍부해졌고 또 엘사의 외모, 안나의 외모가 또 정말 난리 났어요. 엄청나게 아름다워졌죠. 네, 진짜 네. 근데 그거는 눈에 너무 튀는 게 기존에 막 주근깨도 없어지고 메이크업도 완전 업그레이드 되고 진짜 엘사랑 안나가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뭐 옷의 뭐 흩날림이나 뭐 물에 젖은 옷의 질감 표현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기존에 비해서 5년 동안의 기술력의 발전을 아주 막 절실하게 볼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도니님께서 약간 졸았다고 하는데 저는 네. 옆에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전 중반까지의 그 내용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스펙타클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중반이 어디죠? 중반까지 이제 그 엘사가 그 노랫소리의 비밀을 따라서 네. 아렌드를 떠나서 노돌드라에 진입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전 너무 궁금하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 도니님이 옆에서 졸고 있는 동안 저는 눈을 땡그랗게 뜨고 아주 즐겁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중반까지의 이야기 전개가 매우 스펙타클하고 뭐 빨라서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네. 네, 그러면 한번 아쉬웠던 점 이야기해볼까요? 우선 저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이제 거기에 인간과 환경, 인간과 자연 사이에 댐이라는 소재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식상한 레파토리라고 생각했어요.
맨날 이제 보던 그 인간과 자연과의 어떤 갈등, 이게 여기 또 나왔네라는 점이 좀 아쉬웠고, 거기다가 급하게 급조한 듯한 이 출생의 비밀, 이게 조금 중첩되면서 지루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매끄럽지 않고 개연성도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몰입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솔직히 이야기 자체는 흥미롭지가 않았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정령들의 캐릭터가 조금 약했다라는 건데, 이 정령들이 막 무섭게 위협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뭐 귀엽게 게일처럼 막 조그맣게 표현될 수도 있고 부르니처럼 막 사랑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된 정령이 그 뒤에 그다지 활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령들을 그냥 일시적으로 거쳐갈 뿐이지 그 정령들이 뒤에 가서 뭔가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령들이 조금 한 번의 위기로서 소비되는 그 정도였던 일시적으로 것 같아요. 그냥 위험만 네. 주고 사라져버리는 존재로 묘사돼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물론 겨울왕국 1에서 OST가 크게 흥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셨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 중간중간에 너무 음악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저는 흐름을 이렇게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나 크리스토프의 그 사랑의 뮤직비디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로스트 인 더 우드였나요? 네, 그거는 이제 미국식 유머라고 하는데 웃으라고 넣어놓은 거긴 한데, 저는 사실 너무 재미없었고요. 저도 볼 때는 몰랐어요. 네.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너무 네. 그 노래 길이가 너무 길고 오히려 흐름이 끊기고, 이거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 부분에서 웃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음악이 과했다. 근데 과했는데 또 기억에 남는 노래는 없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웃으시죠? 아닙니다. 일단 저 좀 도니님 말씀에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네. 덧붙이자면, 일단 댐이 등장한 거에 대해서 좀 식상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네네. 일단 뭐 댐이 등장한 거는 이 노덜드라인들이 네덜란드 북부 소수민족의 사미족에서 좀 모티브를 따왔다고 해요. 아, 사미족과 네덜란드 사이에 알타댐이라는 실제 댐이 있었대요? 실제 댐을 가지고 좀 환경 오염 관련해서 분쟁이 약간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거를 모티브로 차용을 해서 여기 이제 겨울왕국 2에 댐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댐이 노덜드라인들과 아렌델 사람들의 그 갈등의 매개체 역할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 오염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 식상하다라는 말에서는 약간 공감을 좀 하지는 못하겠고. 근데 환경오염적으로 대놓고 접근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오염과 그다음에 자연의 그 대결 구도가 베이스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좀 진부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제 입장에서는 약간 그 갈등의 매개체로서 등장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부하다라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받았거든요. 뭐 네네. 이거는 이제 개인의 그 개인 영화를 의견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좀 BGM에서 좀 아쉬운 점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특히 1편에 비해서도 더 좀 BGM에 그 중간중간 등장하는 뮤지컬적인 요소들에 더 힘을 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더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근데 오히려 1편보다 기억에 남는 BGM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말씀해 레디고 주실 이런 거 느낌이 없어요. 네, 레디고도 유명하고 러브 이즈 오픈도 한번 불러주시죠. 그거는 잘 기억 안 나고 네. 이건 알아요. Do you wanna build a 예,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Snowman도 많이 기억하고 있고,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도 기억이 뭐지? 나거든요. 어떻게 부르죠?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예, 이것도 기억이 나고, 오케이. 또 많은 노래들이 기억이 나는데 2에서는 딱 기억에 남는 노래가 없어요. 없어요. 아쉽게도. 그냥 막 이런 느낌밖에 예. 기억 안 네, 나요. 이게 또 스토리에 큰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마지막까지 노래로 이어지면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노래가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게 맞아요. 좀 아쉬워요. 예, 겨울왕국 하면 아직까지도 레디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네. 또 두 번째로 좀 아쉬웠던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반부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전 재밌게 봤거든요. 중반부까지는 되게 빠른 전개? 빠른 전개와 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전개로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네. 중반부 이후부터는 결말이 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더라고요. 또 엘사가 5번째 정령이 되는 것과 또 안나가 크리스토프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결말을 맞이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대로? 딱 그대로 결말이 나와서 약간 네.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1편에서는 그런 결말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해서 트는 맞아요. 반전에 반전이 반전에 거듭됐죠? 반전, 나름
이제 반전에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러한 전개가 있을 줄 알았는데 2편에서는 너무 틀에 박힌 좀 결말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아마 그래서 제가 졸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돈님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내용 전개 부분에서도 좀 아쉬워요. 근데 이런 건 좀 어쩔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나와 엘사의 그 성장이나 좀 떡밥 회수를 목적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또 컸던 게 1편에서는 한스라는 왕자가 그 배신을 하면서 그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악의 축의 역할을 했는데 2편에서는 그 악의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좀 없었거든요. 그러네. 그게 없었네요. 네, 그러면서 좀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좀 힘들지 않아졌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정령도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고 네. 그러네. 반대 축에 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나름 이제 기존 영화들의 클리셰를 깼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전개에 있어서는 좀 힘이 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긴장감이 없지 해봅니다. 않았나? 네. 네. 그래서 네, 저희 지금까지 인상 깊은 장면, 그 다음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올해 디즈니가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저희 생각나는 영화만 해도 캡틴 마블,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그리고 알라딘, 토이스토리. 그리고 도니님이 토이스토리 좋아하잖아요. 광팬이죠. 예, 토이스토리. 뭐 올해 대미를 장식하는 디즈니 영화가 이제 이 겨울왕국인데 올해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디즈니 영화로 함께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 평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전 연령층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화가 몇이나 있을까? 겨울왕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다라는 평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보셔도 후회 없으실 영화 같습니다. 도니님은 좀 후회하셨습니까? 아니. 자, 저희는 CG 꿀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